풍문으로 들었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을 수익으로 혼쭐 내드리는 돈줄 선생 이재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매주 수요일에는 여러분들께 시황과 핵심 섹터를 통해 여러분의 수익을 올려드릴 수 있는 비법과 전략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 어려운 시장,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심화되고 있고 또 긴축은 또 강화되고 있으며 또 우리 삼성전자 실적은 또 어닝 쇼크가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어렵지 않느냐, 또 불안감을 높이고 있는 시장인데요. 자, 먼저 여러분들의 이 불안감을 해소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굉장한 경력의 대표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이 시장에서 20년 이상 제도권에서 근무하시면서 이제 뭐 선물부터 시작해서 주식까지 다양하게 굉장한 경험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자, JDI 파트너스의 김대준 대표님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서두에 이렇게 굉장히 존경심을 담아서 소개를 드렸는데, 자,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너무 시청자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부터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대표님. 네. 지금 전쟁 우려감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네네. 자, 특히 핵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핵 전쟁이 일어날까요? 저는 주식 투자는 경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제가 97년도에 그 주식 투자를 시작하면서 증권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네. 그 이후에 한 25년 정도 시장의 흐름을 판단하고 네. 시장과 같이 해 왔는데요. 시간과 그 장소만 다를 뿐이지 시장의 흐름은 항상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움직여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전쟁 우려감에 있어서 시장을 압박하는 그 하락 요인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도 미국이 이라크와 전쟁을 이제 진행을 했고 두 번씩이나 이후에도 국지전 발생을 통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 상당한 영향력을 줬던 케이스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시장과 지금의 시장을 대입해서 판단해 보게 되면 그 전쟁의 원인과 주변 상황에서 근본적인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이제 극단으로 치닫는 전쟁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에 핵 위험까지 이제 사용을 한다는 내용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러시아가 극단적인 핵을 사용할까라는 점을 우리가 판단했을 때 네. 러시아 경제와 러시아가 이익을 취하고 손실을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러시아의 증시를 먼저 판단해 보게 되면 그 2월 25일쯤에 이제 개전이 되었습니다. 네. 이때 러시아 증시가 폭락을 했고요. 600포인트 수준까지 하락을 했다가 즉시 네. 1200포인트 수준까지 반등을 주는 흐름이 진행이 됐습니다. 최근까지의 상황에서도 글로벌 금융시장 내에서 러시아 증시가 가장 좋습니다. 여기에 러시아는 가스와 곡물을 주로 수출하는 국가입니다. 최근까지의 유가, 곡물가 상승하는 흐름에서 러시아 경제가 탄탄하게 유지되는 상황에서의 모습을 보여줬죠. 이런 상황 하에서 경제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극단적인 방법에서 핵을 사용할까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수 접고 해석을 하셔도 된다라는 측면으로 이해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핵은 사용하기 전까지 무서운 거지 사용하게 되면 극단의 결과치를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서는 항상 그 우려의 하락의 요인들이 많이 나타나고 도출이 됩니다. 지금의 주시장 주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 상황에서 이런 그 우려 섞인 그 위험에 대한 악재가 부각이 될 뿐이고요. 시장은 제가 판단한 기준점에서의 상황을 판단할 때 지금의 지수 상황 하에서 추가로 더 하락하기보다는 저점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의 모습이기 때문에 핵에 대한 위험은 크게 우려해서 확대 해석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측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셨네요. 자, 우리가 쉽게 러시아 증시를 체크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증시가 전쟁 시작 후에도 빠르게 반등이 나왔고, 현재 이 유가, 천연가스 등 에너지를 비롯해서 곡물 쪽으로 해서 경제가 굉장히 탄탄하게 버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핵전술을 쓸 가능성은 조금 낮게 보고 있다. 그리고 핵을 만약 사용한다 해도 언제나 증시는 선반영의 시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저점 부근에 와 있고 과도하게 하락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악재가 노출되면은 그 후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우려감은 나올 수 있지만 시장은 개선될 수 있다. 더 이상 밀린다기보다는 이 선반영된 부분에 우리가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궁금했던 사항인데 너무 명쾌하게 해석해 주셔서 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안도의 한숨을 좀 내시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자, 지금 또 이번 주에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슈들이 좀 많습니다. 네. 자, 제가 알기로 그 선물 쪽으로 굉장히 좀 이제 올해 또 제도권에서 네. 또 활동을 하셨는데 네. 이 옵션 만기일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옵션 만기일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이번에도 변동성이 클지 아니면은 조금 안정적으로 흘러갈지 되게 좀 리뷰를 한번 해주실까요? 선물옵션 시장을 판단할 때 만기일 전 주간으로 해서 시장의 움직임이 달리합니다. 옵션 시장은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선도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매월 옵션 만기가 있는 월의 주간에서의 시장 흐름을 판단해 보시게 되면 시장이 박스권 내에 갇혀 움직이는 형태로의 시장 모습이 많이 진행되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지수가 장중 50포인트 이상의 하락을 보여줬다가 마감 근처에서 40포인트 마이너스권에서의 지수 낙폭을 축소하는 모습이 보여졌죠. 네. 이번 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입니다. 기관들은 옵션 시장을 선도하면서 매년 한 6천억에서 8천억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 갑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주변의 변동 요인에 비해서 옵션 만기일 있는 만기 주간에서는 가두리라고 흔히 표현을 하는 시장을 박스권 내에 가둬놓는 형태의 시장이 아주 자주 나타나고요. 여러분께서 주식을 하시면서 이번 주 주간에서 시장은 박스권이겠구나 또는 상방으로의 흐름이 진행되는 시장이다. 하방으로 움직이는 시장이다를 먼저 선물옵션 시장을 판단해서 선도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해 놓고 지수가 올라갈 때는 당연히 대형주가 움직이겠죠. 그렇죠. 박스권 내에서 움직임이 시장이 형성될 때는 개별 종목, 소형주, 테마주, 이슈주들이 움직입니다. 하락할 때는 리스크를 제어해야 되겠죠. 이런 형태로의 운용 전략을 가져가신다고 한다면 만기 주간에 있는 시장 흐름을 판단해서 우리가 전략을 세워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 주간에서 만기 동향에서의 흐름을 판단해 보면 전일이죠. 전일 그 화요일에 기관 투자자들이 옵션 콜 매도,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가는 것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콜 옵션에 대해서 매도를 대략 한 9만 개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관이 보는 이번 주 시장에서의 상황은 시장에 올라가더라도 제한적일 것이다. 크게 올라가기보다는 상승이 어느 정도 제한된 상황 하에서 흐름이 진행될 것이다 라는 측면으로서의 해석이 가능하고요. 또 이 외에 시장의 분위기를 살펴보면 외국인들이 전일 매수를 1,000억 이상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시장의 버팀목은 외국인이 될 것이고 윗구간을 막아주는 역할로서의 기관의 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목요일까지의 시장 흐름, 특히 10월 13일에 CPI 발표 예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시장까지에서의 흐름은 박스 내에서의 움직임이 형성되는 시장이 제한적인 상황 하에서의 모습이 나타나는 이러한 형태로의 시장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좋은 전략을 지금 많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자, 이런 김대중 대표님의 전략 그리고 종목들 여러분들 궁금하시다라고 하면은 지금 하단에 안내되고 있는 이 QR코드에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은 바로 입장하셔서 매일매일 좋은 전략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대표님의 전략을 들어보니 마음이 한켠 안정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바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또 지난주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번 실적 시즌에 대해서도 한번 조금 궁금증이 저희가 생기는데요. 대표님, 이번에 삼성전자 어닝 쇼크 나오고 그리고 실적 시즌에 대해서 좀 불안감이 좀 커지는 것 같아요. 네. 예,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주식을 하시면서 네. 시장의 재료, 뉴스, 돌아다니는 얘기들에 대해서 100% 해당 뉴스를 네. 접수하고 이해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삼성전자 이번 실적 관련해서 어닝스 쇼크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이번에 영업이익 12조 원을 발표했죠. 네. 물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한 30% 감소를 했습니다. 네. 전년 동기 실적이 15조 원이기 때문에 역대급이었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전체 연간 그 영업이익 구조에서의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2019년도에 25조 원이었고요. 2020년도에 36조 원 정도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그 중국의 서버 교체 그리고 미국에서 서버 교체 주기가 도래하면서 52조 원, 뭐 사상 최대치는 아니지만 두 번째로의 영업이익치를 달성을 했습니다. 네. 올해 영업이익 규모 예상치가 50조 원입니다. 지난해 대비해서 약간 감소한 그 영업이익 규모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14조 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번 3분기에 12조 원이죠. 그렇다 본다면 대략 50조 원을 3분기까지 40조 원을 3분기까지 달성을 했습니다. 4분기에 최소 10조 원 수준에서의 영업이익을 예상을 하고 있는 측면에서 바라볼 때 지난 3분기에 실적 12조 원은 전년 동기 워낙 장사를 잘했기 때문에 이번 분기의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좀 낮게 발생을 한 것이고요. 우려할 만한 수준에서의 상황은 아니다라는 측면, 절대적으로 시장에 대한 삼성전자에 대한 그 전망치, 실적치에 대한 해석으로의 접근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 사회자가 정말 그 진행을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 주셨던 것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핵전쟁 우려에 대한 내용이었죠. 두 번째가 옵션 만기에 대한 영향도였습니다. 세 번째가 삼성전자였죠. 그러면 이번 주 시장 전략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핵 위험은 없을 것이다. 기존에 전쟁에 대한 우려 많았지만 오히려 전쟁 이슈가 있었을 때 시장은 상승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두 번째, 옵션 만기 주간에서의 이번 주 시장 동향. 아래와 위를 막아놨기 때문에 박스권 내에서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다. 세 번째, 삼성전자 실적. 물론 가격 흐름에서도 발표일에 보여주긴 했었지만 시장의 영향도가 어닝 쇼크로에 받아들여지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핵 위험은 간과하셔도 될 것 같고 두 번째 옵션 만기는 박스다. 삼성전자 크게 변동의 요소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장에서 시장 흐름은 당연 지수가 크게 빠지지도 크게 오르지도 않는 상황 하에서의 등락장일 것이고요. 이런 등락장의 상황은 당연히 소형주, 개별주, 이슈주, 테마주들이 움직이는 종목 장세에서의 흐름이 진행될 것이다. 특히 화요일 장에서 지수의 하락이 나타났기 때문에 만기 주간인 수요일 목요일 장에서는 가둬놓는 형태에서의 시장 상황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짧게 이번 주 주간에서의 매매 포커싱은 소형주로의 접근이 유효한 장이다. 이렇게 내용에 대한 세 가지 질문으로 가름해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쯤에서 제가 또 하나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너무 어려운 질문인 것 같기도 한데 자, 삼성전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내년도에 지금 너무나도 지금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회복이 될런지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명쾌하게 또 답변을 한번 주시겠어요? 관점을 달리해서 시장을 바라보는 측면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은
하락폭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는 상황 하에서 굉장히 공포를 느끼게 하는 상황으로의 진행입니다. 네. 과거에도 주시장이 하락하면 상승하는 진행의 모습이 1년 주기 단위로의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번 하락 과정은 좀 길죠. 네. 지난해 6월 25일에 3,316포인트의 고점을 찍고 최근 2,150포인트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주시장을 바라볼 때 더 내려갈 것인가를 판단해서 지금 주식을 팔아야 될지 아니면 지금 고통스럽지만 조금 버티면서 기다려 봐야 되는지를 결정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때의 기준이 저평가이냐, 적정 가격이냐, 고평가이냐를 먼저 결정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는 국내 증시에 상장돼 있는 전체 종목의 수가 한 2,400개 되고요. 우리 우선주와 그리고 관리 종목을 제외하면 2,200개 종목입니다. 이 전체 2,200개 종목을 합산해서 가치평가 측면에서 우리가 PBR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있죠. 순자산 가치 네. 측면으로 접근해 볼 때 지금 0.9 이하입니다. 0.8988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 0.88, 89 정도의 PBR 기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과거에 주가 하락했을 때 큰 파동에서의 주가 하락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대표적인 주가 하락기에서의 상황이 금융위기가 있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최근에 나타났던 그 코로나 상황하에서의 주가 급락 상황이었죠. 어마어마했습니다. 네. 이때 국내 주식시장 전체 주식시장에 상장된 종목들을 다 평가해서 가치평가 기준에서 PBR을 판단했을 때 금융 위기 시점에서의 국내 PBR은 0.86이었습니다. 지금과 비슷한 수준이죠. 네네. 저점이 0.86 찍고 리바운딩이 나오는 상황이었고요. 네. 코로나 상황 하에서의 전체 그 시장에서의 모든 종목을 합산했을 때 0.65까지 내려갔습니다. 물론 이때는 순간적으로 급락을 하고 순간적으로 리바운딩이 나왔기 때문에 0.65 수준에서 주식을 살 만한 시점은 잡지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절대적인 수치 측면에서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모든 종목의 가격 수준이 0.88 정도 된다라고 해석했을 때 우리가 내려갈 부분보다는 지금 구간에서의 하락 상황이 전환됐을 때 올라갈 흐름에서의 가격이 더 많이 남아있다라는 측면으로서의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빠졌고 어제 하락했고 최근 상황에서의 주가 상황에서의 하락으로 지금 주식을 팔아야 되는가라는 고민보다는 힘들지만 조금 기다려본다는 측면으로서의 접근이 가능한 현 시점의 투자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 가장 궁금해하시는 지금 시장의 공포감을 느끼는 이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들 지금은 주가가 너무 싸다. PBR로 봤을 때 0.88배 정도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뭐 금융위기나 코로나 같은 이런 위기가 있을 때 하락했던 것처럼 그 이후에 시장은 굉장히 장밋빛 시장이 그려졌었죠. 그 당시에는 공포스럽지만 지나고 보면은 그때 주식 살 걸 하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겁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역시 이렇게 롱텀 전략을 이렇게 제시해 주셨는데 언제나 변곡점을 또 정확하게 잡아주시기로 또 유명하신 분이라서 저희가 오늘 모셔본 보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좀 궁금증이 많이 해결되셨나요? 자, 여러분들 이런 전략들 그리고 이런 변곡점 관련된 부분들 여러분들 앞으로 또 계속 나는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은 지금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 바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입장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김대중 대표님의 이런 아주 편안한 전략, 이런 시장에서 어려운 시장에서도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이런 전략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좀 아쉽지만 대표님께 이제 인사를 해야 되는데 대표님 가시기 전에
지금 너무 힘들어하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시장이 이루어지는지 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조언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주식 투자를 잘한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주식 시장에서 오랜 시간을 경험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시장을 봐왔습니다. 주식 투자를 잘하는 투자의 대가들 많이 아시죠? 그들이 얘기하는 명언, 그들이 썼던 책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평가를 하고 읽어봅니다. 워렌 버핏, 조지 소로스, 짐 로저스 등등등. 이 사람들의 투자 습관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장기 투자라고 얘기하지만 장기 투자의 측면의 관점이 아니고요. 이들이 지금 현역으로 70대 중반에서 80대의 나이입니다. 이들이 주식시장에서 투자를 시작했던 시기가 20대 전후로 시작을 했고요. 투자의 빛을 발한 게 60 이상이었습니다. 40년 이상의 주식시장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60 이후부터의 상황에서 수익을 배가시켰던 겁니다.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주식 투자 경험은 한 25년, 이들에 비해서 크진 않지만 시장은 항상 순환합니다. 제가 시장에 들어왔던 620포인트의 지수 상황 하에서 IMF를 겪으면서 270포인트까지 내려갔고요. 이후에 1000포인트의 지수 다시 회복하는 상황에서의 진행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500포인트까지 내려갔죠. 그리고 2003년부터 8년까지 2000포인트 이상의 대세 상승장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시장에서의 상황은 힘들고 어렵고 공포스러운 측면에서의 분위기입니다. 틀림없이 주식시장은, 금융시장은 우상향한다는 일의 대전제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은 추가로 하락하는 부분보다도 바닥권에 다다르고 있는 상황에서의 시장의 분위기라고 단언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장의 시세, 매일매일 주가 움직임만을 판단해서 시장에 접근하실 때 굉장히 두려움이 많으실 겁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의 분위기, 긴축, 전쟁, 그리고 금리, 환율, 많은 악재가 있지만 시장이 상승으로 전환될 때는 또 악재가 호재로서의 반영되는 부분이 작용을 합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터널의 끝이 가장 어둡다라고들 얘기를 하죠. 그리고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라는 얘기들 또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의 주시장도 당장의 앞을 바라보기 힘든 상황에서의 시장의 모습이지만 조만간의 시장 상황,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시장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기준을 말씀드릴 때 바닥점에 다다르고 있다는 점,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방송을 통한 이 제한적인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이 관련한 시장을 공부하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제가 보는 관점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여러분께 해석하고 공유하고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의 주시장, 지금의 투자 어려운 구간이나 절대 용기를 잃을 만한 시점에서의 상황은 아니라는 점을 최종적으로 오늘 마지막 메시지를 드리면서 노란톡방에서 좀 더 많은 고민을 함께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여러분, 김대중 대표님의 말씀대로 지금은 자신감을 가져야 할 시간이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가슴에 새기시고 자신감을 좀 가지시고 또 이런 말도 있죠. 존 템플턴은 주식시장의 최적의 매수 시기는 시장의 피가 낭자할 때이다. 비록 그것이 당신의 피일지라도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어렵고 손실 구간 이겨내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구간만 잘 이겨내시면 또 내년도, 내후년도 여러분 또 저점에서 내가 또 잘 이겨내고 이렇게까지 또 큰 수익을 얻었구나라고 생각되실 겁니다. 지금 구간 이겨내기 위해서 김대중 대표님 노란톡방 바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1부에서 우리가 거시적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또 속 시원하게 여러분들 풀어드렸습니다. 자, 2부에서는 또 우리의 힐링 전도사, 주식치료사 이다운 대표가 또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이다운 대표께서 설명해 주신 AVCNC가 주중에 25%까지 상승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였는데요. 자, 오늘도 기대가 많이 되시겠죠? 자, 이다운 대표의 여러분들 정보가 그리고 종목이 필요하시다라고 하면은 이 하단에 있는 QR코드 지금 바로 카메라 어플 켜셔서 바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이다운 대표님의 힐링 타임. 자, 저도 기대가 되는데요.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섹터를 준비해 주셨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정말 시장이 어려운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 여러분의 계좌를 힐링시켜드릴 주식치료사 이다은 대표입니다. 네, 이다운 대표님 지난주에 AVCNC 너무나도 멋진 종목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다시 보고 싶다, 빨리 이다운 대표님의 종목 만나고 싶다라고 많이들 문의를 주셨는데, 자, 이번 주에는 어떤 섹터를 또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기 위해 가져오셨나요? 네, 일단 이번 섹터도 힌트로 시작해 볼 텐데요. 저번에 앵커님이 너무 잘 맞추셔가지고 제가 이번에는 힌트를 2개만 준비해 왔습니다. 난이도가 올라갔네요. 네, 한번 보시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맞춰보세요. 먼저 첫 번째 힌트는 바로 환율 수혜주라는 것입니다. 요즘 환율이 정말 많이 올라서 요즘에는 킹달러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또 환율이 오르면은 수혜를 받는 종목이 있으니까요. 환율 수혜주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날씨가 정말 쌀쌀해져서 겨울옷을 꺼내야 되나 하는 고민까지 들고 있는데요. 이렇게 가을과 겨울이 또 전통적인 성수기인 이런 섹터입니다. 어떤 섹터인지 혹시 감이 좀 오시나요? 오늘은 또 난이도가 좀 많이 높아졌네요. 지난번에 조금 제가 한 3가지 섹터로 해가지고 좀 압축을 했더니 이번에 또 저에게 고민거리를 안겨주셨는데, 환율 수혜. 자, 저는 환율 수혜하면 보통 생각나는 게 쉽게 말해서 조선주라던가 아니면은 뭐 섬유의복 쪽이라던가 패션 이런 쪽이라던가 뭐 생각나는 섹터들이 몇 개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원자재를 수입하면 또 피해가 되니까요. 반대가 되는 섹터들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 또 계절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니 그러면은 뭐 섬유의복 패션 뭐 이런 쪽이 좀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네, 힌트를 2개만 드렸는데도 역시 너무 잘 맞추시네요. 다음에 힌트를 1개만 가져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드릴 섹터는 바로 의류 섹터입니다. 의류 같은 경우에는 또 특징이 정확하게 있죠. 먼저 첫 번째로는 환율 민감도가 높다는 점인데요. 그렇지만 모든 의류 업종에서 환율 민감도가 높은 것은 아니고 OEM 업종만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인데요. 브랜드 인지도와 또 유행에 따라서 이 업종에서 얼마나 상승하는 종목이 있는지 아니면 또 하락하는 종목이 될 수도 있다는 거 해서 지금 어떤 것이 유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보셔야 되는 섹터가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스포츠 의류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요즘에서는 젊은 세대 또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어느 하나 빠짐없이 다들 운동을 하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따라서 자연스럽게 스포츠 의류 시장도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3가지 포인트에 맞춰서 각각 좋은 종목들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함께 종목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요즘 환율이 정말 많이 올랐는데요. 얼마 전에는 지금 1,440원까지 찍었습니다. 오늘도 1,430원대를 아주 갱신하면서 굉장히 높은 환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환율 속에서 또 수혜를 받는 종목이 있다고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환율 민감도가 높은 종목, 바로 OEM 업종인데요. OEM 업종 하면은 딱 생각나는 2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먼저 한세실업과 또 영원무역이 이제 대표적인 OEM 대장주가 될 텐데요. 이 2개의
지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가를 따라와 봤을 때 달러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거 확인하실 수 있지만 또 이렇게 중간중간에 달러 강세와는 상관없이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바로 업황이 부진한 경우에 또 생기는 일이니까 여러분들이 환율이 높아진다고 무조건 OEM 업종이 수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또 업황까지도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 이렇게 꼼꼼하게 보셔야 된다는 거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또 우리나라 OEM 업종이 또 하나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이슈가 있는데요. 바로 미국에서 수입 규제가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OEM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업체들은 중국산 면화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또 단기적으로 이익이 발생하기는 좀 어렵지만 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익 방어가 가능하다는 부분까지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OEM 종목 앞서서도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먼저 영원무역과 또 한세실업 준비해봤습니다. 이 두 개를 오늘 한번 비교해 볼 건데요. 먼저 영원무역과 한세실업 어떤 고객사들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살펴봐야겠죠. 영원무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아웃도어 브랜드가 많은 업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 노스페이스나 아니면 파타고니아 이런 것들 여러분들 아실 것 같고 그리고 조금은 생소할 수도 있는 브랜드는 바로 룰루레몬인데요. 요즘 여성분들 길에 가다 보면은 레깅스만 입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 또 운동할 때도 뭐 다른 거 걸치지 않고 레깅스만 입고 다니시는 분들 많죠. 그런 분들이 또 자주 이용하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2030 세대 안에서는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브랜드라는 거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아웃도어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즘에는 좀 워낙 경기 흐름이 안 좋다 보니까 좀 실적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아웃도어 브랜드들은 사람들이 꾸준히 이용하다 보니까 실적에 있어서도 대응이 가능하고 그리고 야외 활동이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면서 증가하니까 또 수요 또한 증가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반면에는 한세실업이 있는데요.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고객사가 미국 대형마트에서 자체 상표를 내고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객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월마트나 아니면 갭 같은 것들을 많이 생산하게 되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주의를 해서 봐야 되는 게 경기 흐름에 굉장히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경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또 사람들이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OEM 업체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워낙에 인건비가 많이 드는 산업이고 또 매출 원가가 높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조금은 낮은 이런 업종입니다. 그런데 영업무역과 한세실업 비교해 보시면은 영업무역이 항상 한세실업을 앞서서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 눈여겨보셔야겠죠.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고 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영업이익률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 좋게 보셔야 할 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해외 수출 비중도 여러분들이 눈여겨서 보셔야 되는데요. 내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달러에다가 얼마나 수출하고 있는지 또 요즘에는 유럽에서도 유로화 가격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유럽과 미국에 얼마만큼씩 수출하고 있는지 그 비중도 살펴보셔야 됩니다.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는 유럽과 미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한세실업은 미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 두 기업 모두 다 환율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궁금해하실 부분인데 영업무역을 사야 되냐, 한세실업을 사야 되냐 이게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이런 정확한 답변은 저희가 또 노란 톡방에서 준비해 드렸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입장하셔서 또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의류 업종 쪽으로 해서 이제 OEM 업종에 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보자. 환율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도가 높고 대신 여러분들이
환율이 올라간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전방 산업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코로나 시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밖에 나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은 올라갔었죠. 그러면 외출을 안 하기 때문에 매출은 떨어지겠죠, 자연스럽게. 이런 경우까지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되느냐? 자, 바로 입장을 하셔야 이 노란톡에서 받아보실 수 있다라는 거. 지금 바로 카메라 어플 켜시고 QR코드 이렇게 입력하시면은 바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입장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 어느 종목 사야 되는지 잘 받아보시고요. 자, 그러면은 OEM 업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러면은 다른 종목들은 또 없는지 저 궁금해지는데 어떤 종목들을 또 보면 될까요? 네,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종목들은 바로 브랜드 평판이 높은 이런 종목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 페이지를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데요. 제가 이 중에서 한 종목 이어서 설명드릴 거고 또 오늘 히든에서 있을 종목도 이 안에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거 자세히 살펴보시고 또 저희는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국내에서 소비가 양극화되고 있다. 이런 뉴스들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08년부터 그리고 작년까지 어떤 업종들이 어떤 부분들이 많이 이제 매출을 달성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시해 놓은 이런 지표인데요. 보시면은 해외 유명 브랜드가 계속해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고 또 최근에 들어서는 이 지수가 높아진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높은 지수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아동과 스포츠 이 분야에서 많은 매출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보다는 또 스포츠 부분에 있어서 많은 매출을 달성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이어서는 이제 남성 의류, 여성 캐주얼, 여성 정장 이렇게 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소비자 생활 격차 지수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것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2015년에 가장 높은 23.9를 이제 달성을 했고 또 작년에는 16.6이라는 수치를 달성하면서 23.9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년에는 어떻게 될 건지 또 올해는 어떤 마무리를 지을 건지 이걸 살펴보시려면 2015년에서 2016년 넘어갈 때는 어떤 변화를 보였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그러면은 이거에 비춰서 또 올해는 어떤 상황이 나올지를 예측해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은 우리 2015년에서 16년 넘어갈 때 바로 해외 유명 브랜드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의 3배 정도를 상승했는데 그러고 나서 여성 정장, 아동 스포츠 분야에서는 크게 눈에 띄는 이런 등락은 없지만 또 대부분이 상승했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작년 그러면 2020년에서 2021년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 보니까 해외 유명 브랜드가 또 2배 이상의 상승을 했고 그리고 또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되는 부분이 아동 스포츠에서 굉장히 높은 상승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동보다는 스포츠 부분에 있어서 많은 상승을 가져왔다는 거 확인해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브랜드 업종을 이제 제자에 담으셔야 되는지를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어서 보시면은 제가 스포츠 업종이 계속해서 매출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애슬레저 시장은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에도 그 후년에도 계속해서 상승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들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2017년 이후로 해서는 거의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주 2회 운동을 하고 있고 또 주 2회 하는 연령대별 참여를 보시면은 20대에서 30대, 40대가 굉장히 많다는 것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스포츠 의류 산업에 있어서도 이 20대, 30대, 40대가 이제 이끌어 가겠다라는 거를 예측해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져온 종목은 바로 신세계 인터내셔널인데요. 신세계 인터내셔널 바로 우리 소비가 양극화되었다. 그래서 해외 유명 브랜드들이 높은 이제 이익을 내고 있다. 이 분야에서 나온 이런 종목인데요. 이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해외 유명 브랜드를 국내에 유통해와서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좀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들이 많아요. 아르마니, 메종 마르지엘라, 마르니 셀린느 같은 이제 20대에서 30대 여성분들이 하나씩은 옷장에 있는 그런 백들을 유통하는 기업이고, 또 니치 향수를 아주 유행으로 이끌었던 기업입니다. 요즘에는 딥티크나 바이레도 이런 니치 향수들을 선물하고 또 이런 선물 받는 이런 문화들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유행을 이끌었던 기업이고 또 이게 유행이 사그러들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의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되는데요. 신세계 인터내셔널 영업이익도 한번 살펴보셔야겠죠. 올해 그리고 내년을 한번 예측해 보면은 수입 패션 부분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는 예측이 있고, 또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되는 부분이 화장품 부분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면서 여기서 우리가 또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장바구니 속에 넣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OEM, ODM 쪽 섬유에 이어서 이번에는 스포츠 그리고 명품 쪽으로 또 워낙 소비가 활발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소개해 주셨네요. 자, 기대가 됩니다. 지난주처럼 지난주에 AVCNC처럼 25%까지는 아니어도 또 좋은 종목들이 또 이 환율세를 받으면서 또 멋지게 상승할 수 있을지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들 어느 타이밍에 매매를 해야 되고 어느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카메라 어플만 켜시면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어서 다음 종목도 또 히든까지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 굉장히 궁금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저만 궁금한 건 아니겠죠? 바로 만나보실까요? 네, 이어서 또 설명드릴 부분은 바로 스포츠 의류가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주축이 되는 부분이 바로 골프웨어, 그리고 요즘에는 또 테니스가 뜨면서 테니스 웨어로 이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골프웨어 시장이 얼마나 크길래 또 이렇게 주축이냐라고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은 바로 2017년부터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골프웨어 시장에서 지금 5년간에 51%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사실은 미국보다는 골프 시장이 작은데 지금 골프웨어에 있어서는 미국의 6배, 올해 6.3조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요. 골프웨어 시장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굉장히 크다는 점,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골프웨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도 여러분들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골프 시장이 어느 정도 물을 익었다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이 다음에 이제 테니스 쪽으로 눈을 돌려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골프 같은 경우에는 시간도 많이 들고 노력도 많이 들고 또 돈도 많이 들어서 저희 같은 좀 젊은 세대들은 이제는 골프가 아니라 다른 운동을 찾아보자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다음 운동으로는 보통 테니스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구도, 규모도 굉장히 늘어난 상태인데요. 지금 1년 만에 인구도 10만 명이 늘었고 규모도 500억 원이 늘면서 이제 의류 업체에서 많이 눈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가 바로 테니스입니다. 그래서 테니스복과 테니스화 같은 경우에는 거의 2배 가까이 증가를 했다고 하니까 이제 의류 기업들이 이 산업에 얼마나 뛰어들고 싶어 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저희가 골프웨어 브랜드 2가지 뽑아봤고 또 여기에서도 테니스까지 확대되고 있는 분야들로 제가 한번 종목을 꼽아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 종목은 휠라홀딩스입니다. 휠라홀딩스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브랜드는 역시나 휠라겠지만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기 아쿠시네트 부분이에요. 실제로 휠라홀딩스에서 매출액이 구성되고 있는 부분이 아쿠시네트가 65%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그 나머지가 휠라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휠라홀딩스는 본업보다 또 이렇게 아쿠시네트에서 굉장한 매출을 내고 있다는 거죠. 아쿠시네트라고 하면은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브랜드들, 타이틀리스트나 풋조이를 보시면은 골프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아시는 브랜드일 거예요. 그래서 시장 매출 한번 보니까 타이틀리스트가 1위, 풋조이가 무려 5위를 차지하면서 이렇게 휠더 홀딩스에 있는 아쿠시네트가 이런 매출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골프웨어 시장이 커지면 자연스럽게 이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휠라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테니스 라인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앞으로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휠라홀딩스는 화이트 라인이라는 전무 테니스 라인을 이미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이미 수많은 테니스 선수들을 후원하면서 계속해서 광고 효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테니스 시장이 우리가 골프 시장이 커졌던 것처럼 테니스 시장도 커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또 여러분들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어서 크리스 FNC 같은 경우에도 크리스 FNC라고 하면을 모르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또 핑이나 파리게이츠, 마스터버니 이런 부분이라고 이런 브랜드들이라고 설명을 드리면은 또 골프 하시는 분들 모르시는 분들 없겠죠. 실제로 저희 마스터버니가 10위 그리고 파리게이츠가 3위를 차지하면서 또 골프웨어에 있어서는 오리지널이기도 하고 앞으로의 수익성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크리스 FNC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들어서 계속해서 주가가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5월 달에 있었던 물류창고 화재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이 여파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악재가 해소되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매수 타이밍을 잡으시면은 앞으로의 수익까지 가져가실 수 있는 종목이니까 그 매수 타이밍 확인하시려면 역시나 아래 노란 톡방 들여오셔야겠죠. 네, 스포츠 쪽으로 해서 우리가 또 골프와 테니스 쪽이 지금 유행하고 있다. 특히 젊은 층에서는 골프에서 이제 좀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테니스 쪽으로 많이 이동하고 있다라고 하니 여러분들 휠라홀딩스 그리고 크리스 FNC 관심 있게 보시고요. 자, 드디어 대망의 히든 종목 시간이 왔습니다.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지금 바로 노란 촉방 입장하시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든 종목 제가 힌트 3가지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중국에서 수출 물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기업, 그리고 이어서 11월 광군제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니스 부분에서도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어서 앞으로의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어떤 호조를 기록하고 있는지 살펴보시면은 중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브랜드 제가 검은색 선으로 표시해 봤는데요. 매출액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중국 매출액도 절반 정도를 차지하면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매장 수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증가해서 올해에는 800개까지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 브랜드에서도 계속해서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은 주 브랜드에서 또 부 브랜드에서도 모두 다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전문 스포츠웨어로도 계속해서 사업 영역을 확정해 나가고 있는데요. 글로벌 골프 브랜드에 지분을 투자하고 또 테니스 브랜드까지 인수하면서 젊은 고객층에게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고 또 실제로 젊은 고객층 분들도 굉장히 사랑하게 되는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히든 종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다운 대표님께서 설명해 주신 의류 업종, 자, OEM 업체부터 시작해서 자, 여성분들이 요즘에 많이들 입으시는 레깅스, 그리고 골프웨어, 그리고 최근에 유행하기 시작하는 테니스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 보시고요. 자, 그리고 히든 종목은 중국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들이 이번 주 어려운 구간에서도 지난 AVCNC처럼 강한 상승을 보이며 여러분들의 계좌를 치료해주고 힐링시켜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 동안 여러분들 모두 수익으로 혼쭐 나시기 바랍니다.